CES 어디까지 가봤니? 네, 라스베가스를 달리는 남자, 여자, 라달람, 라달녀 한 종목입니다. 샤유미 연구위원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메타버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메타버스가 올해 그 CES에서 또 가장 또 강조되고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빌리티와 더불어서 거의 쌍두마차인데 맞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좀 진부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3년 전쯤부터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서 연구원님 생각할 때 메타버스는 뭐다? 버스 기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스 기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 하면 저는 항상 떠올리는 게 그 이제 아이언맨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언맨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이제 딱 안경 이렇게 클릭 작동을 하면은 이제 홀로그램 펼쳐지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딱 이게 그 아.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예가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과거에 저희가 그 영화를 봤었을 때는 와 진짜 신기하다 저런 게 이제 언제쯤 우리는 될 수 그렇죠, 있을까 그렇죠. 네. 라고 그런 관점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 CES 특히 느꼈던 부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이미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메타버스랑 조금 정의적인 부분을 조금 풀어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네. 뭐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쇼핑 센터를 가야 하고 이제 뭐 식당을 가야 되고 약간 이런 물리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뭐 이제 AR이나 VR 이런 기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물리적인 제한을 조금 이제 낮춰주는 허들을 네네네. 낮춰주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상 현실 속에서 이제 친구와 오. 이제 만날 수 있다.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게임이 제일 어울리는 개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내가 움직이면서 게임, 이거 생전 모르는 사람이랑 롤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속력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리적 공간에 상관없이 맞아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이 참 이게 어울리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 말했다시피 게임이라는 것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VR, AR이라든가 이런 좀 새로운 폼팩터가 좀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번 CES에서 가장 이제 체험하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2022년 CES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메타버스 AR, VR 기기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네네네. 그냥 단순히 이제 2D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가장 작년이랑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자회사 칼리버스 회사랑 이제 그 VR 부스를 하나 엄청 크게 차렸거든요. 그래요? 롯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과거까지만 하면은 저희가 이 기기를 쓰면은 네. 그 롯데 뭐 마트 예를 들어서 롯데 맞아요. 마트에 네. 있는 상품들을 그냥 진열해 놓는 것을 보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내가 사고 싶은 이제 기기를 선택을 하면은 네. 그 용품을 적용한 가상 현실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가 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필요하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저희 좀 접목되고 이제 삶에 녹아진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R 기기라는 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확실히 필요한 폼팩터다. 네. 라는 거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게 메인 홀이 센트럴 홀이잖아요. 그리고 센트럴 홀이고, 그리고 또 VR, AR이 많은 공간이 또 노스홀이던데, 그 센트럴이랑 노스홀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AR이라든가 VR 기기들을 좀 홍보를 하고 뭐 써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요. 막.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거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이제 2월 달에 출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사람들한테 시연을 시켜주는데, 그 플스 독점 타이틀 중에 진짜 유명한 이제 아까 포비든 호라이즌, 맞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막 사다리를 탈 수가 있더라고, 조이스틱으로. 그다음에 활시를 당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VR이 되게 좀 그랬던 게 충전 시간이었는데, 이건 어차피 플스에다 연결해서 선 꽂고 하는 거라 그런 뭐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또 이번 하반기에는 애플이 또 내놓잖아요. 맞아요. 네.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 MR 기기 관련해가지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저는 애플 쪽, 이제 애플이 어떻게 기기를 출시하느냐가 이제 이 시장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속도, 그 저희가 대중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기점을 조금 이제 점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 상반기 소니부터 해서 하반기 애플까지 쫙 이어지면은, 어찌 보면은 올해가 VR의 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소니는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팬층을 아주 네. 두텁게 가지고 있는 걸 기반으로 이제 했다 보니까 네.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게임에 그걸 바로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을 거고, 그 기술 구현도라든지 이제 몰입도 정도, 그 기술 잡는 정도만 이제 저희가 해결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기대되는 그런 기기 중에 하나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아이폰이 맨 처음 출시할 때 그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폰이 출시를 했었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피처폰을 이제 쓰시던 분들이, 소비자가 아이폰으로 네. 넘어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아이폰이 이렇게 예뻐서가 아니라 네. 그 OS 소프트웨어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아, 예쁘기도 했었어요. 예쁘기도 했죠. 네, 예쁘기도 네. 했지만 네. 플러스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애플이 출시하는 MR 기기 같은 경우에 그런 OS 그런 소프트웨어를 네. 어느 정도로 이제 생태계를 갖추어서 이제 출시를 하는지가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한 게 맞아요. 어떻게 해놓을까가. 근데 물론 애플이니까 그 소프트웨어 마감이 엄청날 것 같긴 한데. 네네. 아,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격이 근데 루머로는 네. 한 3,000불, 뭐 6,000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그 가격이라든지 그 기기도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한 2종 정도 있는데 네. 그 기기별로 이제 시점 계속 이런 것도 이제 미뤄지고 아직은 이제 조율 단계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말하기 조금 이를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올해 좀 기대되고 있는 VR 폼팩터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사실 아까도 핸드폰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갔을 때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지금 비교했을 때는 VR의 판매량 아직 뭐 거기에 비할 바는 못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지금의 뭐 스마트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버금갈 정도로 약간 주류로 올라오게 되려면 한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아까 예상컨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애플이 얼마나 이제 그런 아. 생태계 OS 소프트웨어를 네네. 가지고 출시하느냐가 조금 이제 중요한 숙제일 것 같아요. 역시 큰형이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그걸 네. 보고 따라가겠다. 네. 약간 그런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CES에서 세션을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서 그 VR, AR, 뭐 메타버스 다 통과를 해서 얘기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애플이 그 VR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다 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연사들이 퀄컴이라든가 메타, 구글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말은 좀 아끼면서 근데 뭐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도움은 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애플이 하반기에 진짜로 VR을 내놓는다면은 뭐 이런 업계 관계자들도 그렇지만 투자자들한테도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방향을 익히지 않을까? 네, 그만큼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VR이든 AR이든 결국에는 뭐 나의 이제 몸, 그다음에 생김새, 그다음에 뭐 나의 시선 이런 것들 다 센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센서, 뭐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방금 딱 말씀 주신 기술이 그 3D TOF 기술인 것 같아요. TOF. 네, 그래서 이제 TOF라고 하면은 타임 오브 플라잇의 네. 줄임말인데 저희가 이제 그 빛을 쏴서 네. 그 빛이 그 물체를 인식하고 얼마 만에 속도로 돌아오는지 그 타임을 재가지고 그 입체를 그리는 거거든요. 약간 라이다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지금 아이폰 쓰시죠? 네네네. 그 페이스타임 오, 인식하잖아요. 알아요. 거기에 들어간 게 이제 3D 아, TOF TOF 구나. 센싱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술이 지금 아이폰은 이제 뭐 3D, 그러니까 그 얼굴 인식 정도에만 사용이 되고 있지만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AR 기기나 VR 기기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맞아요. 절대적으로 네. 이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아무래도 VR, AR 기기는 아직까지 출하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다 카메라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전시회장에서도 계속 볼 때 카메라 대수도 이렇게 조금 이제 눈여겨서 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보통 3개에서 4개 그렇죠. 정도 쓰게 네.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AR,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8개? 많게는 뭐 12개 8개나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이제 스마트폰 2대, 네. 3대 파는 그런 이제 큐 물량 효과를 볼 수 네네네.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점에서 이제 카메라 업체들의 이제 네. 시장이 크게 되면은 수혜가 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큐는 확실히 늘어나네요. P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어떤가요? 뭐 핸드폰에 비교했을 때는. 핸드폰 대비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화질은 스마트폰이 더 좋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뭐 1억만 화소 이렇게 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저희도 이제 그 카메라라는 눈을 통해서 이제 네. 그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카메라 화소라든지 이제 화질 이런 거는 계속 저희가 높여 나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P도 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깔끔한 결론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차유미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명나게 한번 언제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연구위원님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유미버스가 아닌가. 네, 어쨌든 유미버스에서 네, 얘기를 잘 마쳤었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일정 있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고 네, 차유미 연구위원님 이때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